당신은 은퇴 후 돌아가야 할 곳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수십 년을 해외에서 살아왔던 사람에게 고향은 때로는 낯설고 또 때로는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30년을 변호사로 살다가 65세의 전라도로 귀국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역이민이라는 선택이 가져오는 은퇴 후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진 씨, 뉴욕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던 중견 변호사였습니다. 이민 1세대로 1980년대 초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가 학비를 벌기 위해 주유소에서 일했고, 낮에는 법대를 다니며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 고된 시절을 지나 마침내 그는 뉴욕의 로펌에서 자리 잡았고, 이민자들의 법률 문제를 돕는 일로 꽤 안정된 삶을 누렸습니다. 미국식 삶에 익숙해졌고, 뉴욕의 겨울 냄새와 브루클린의 커피 향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다가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로펌 후배들이 자신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의뢰인들은 점점 젊은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미국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진 씨는 문득 자신이 속한 이곳이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65세의 봄, 그는 뉴욕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고향인 전라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귀국 후 처음 몇 달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고 논길을 걸으면 어릴 적 냄새가 났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며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온기가 있었고, 그는 드디어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낯선 곳이 아니라 너무 익숙했던 고향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농사와 자식 이야기였지만 그는 그 사이에 낄 수 없었습니다. 미국 생활 30년 동안 쌓아온 말투와 사고방식은 이미 다른 세계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제 뭐하고 사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뉴욕에서 팔고 온 아파트 값으로 전라도에 작은 단층 집을 마련했지만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연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연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었고, 그는 결국 은행 이자를 생활비로 메워야 했습니다. 한때 억대 수입을 올리던 변호사가 한국에선 수입 없는 노인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는 불안과 싸워야 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쓸모없음의 감정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불면증과 위장 장애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적응 스트레스라고 했지만 그 말은 그저 외로움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를 만든 건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마을회관 앞 벤치에서 한 노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명함보다 손이 귀해요. 그 한마디에 김성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건 법률 지식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그는 마을 주민들의 각종 문서 작성이나 법적 서류를 무료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작은 법률 상담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그를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외지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을 사람이라며 그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역이민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째, 경제 구조의 단절입니다. 해외 자산을 현금화에 들어오면 환율, 세금, 생활비 체계의 차이로 인해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의 공백입니다.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해 한국의 인간관계 방식에 적응하기 어렵고 언어조차 미묘하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이민자로서도 한국인으로서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사이의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이민을 고려하는 은퇴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귀국의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외로워서, 그리워서, 단순히 병원비나 물가 때문이라면
장기적으로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귀국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나누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고정 지출과 예상 의료비, 주거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해외 자산을 분할 송금하거나 한국형 연금 상품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망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 봉사, 마을회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곳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돌아간다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입니다. 김성진 씨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뉴욕에선 매일 싸우며 살았지만 여기선 매일 배워요. 혼자 산다는 건 세상을 다시 배우는 일입니다. 그의 말처럼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전환의 시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여기미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자유의 은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언젠가 고향을 떠올리며 망설이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돌아감은 후퇴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여정이니까요. 여기민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깃들어 있다. 하나는 돌아간다는 안도감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갈 곳이 여전히 나를 받아줄까 하는 불안이다. 수십 년을 낯선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온 사람에게 고향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다. 그러나 그 거울은 언제나 따뜻하지 않다. 오래 비워둔 방처럼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색한 공기가 감돈다. 뉴욕에서 변호사로 살다 65세에 귀국한 김성진 씨의 사례는 그 어색함이 얼마나 깊고 또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처음 몇 달간 스스로를 행복한 귀향자라고 불렀다. 매일 아침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걷고 시장에서 사람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뉴욕에선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만끽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평화는 공허로 변했다. 미국에서는 바쁘게 일하며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구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의 말투와 행동은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낯선 외국인의 것처럼 느껴졌다. 이방인이었던 미국을 떠나 다시 이방인이 된 것이다. 은퇴 후 여기민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심리 현상 중 하나가 문화적 이중 소외감이다. 해외에서는 언제나 외국인으로서의 경계심을 품고 살고 귀국 후에는 다시 현지 사회의 리듬에 맞추지 못해 고립감을 느낀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두 곳 모두 사라진 듯한 이중 단절 상태다. 이런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에서 비롯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한 채 귀국하면 아무리 따뜻한 고향이라도 낯설게 느껴진다. 또한 경제적 구조의 차이는 심리적 불안을 증폭시킨다. 미국의 연금 시스템, 의료보험, 세금 체계는 한국과 다르다. 미국에서의 은퇴 자산이 한국에서 동일한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생활비가 소진된다. 한국의 은퇴자, 물가 체감 지수는 실제 물가보다 훨씬 높게 느껴진다. 대부분의 소비가 현금 기반이고 의료비, 경조사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작기 때문이다. 김성진 씨 역시 뉴욕의 아파트를 팔고 들어온 목돈이 금세 줄어들었고 국민연금이 없는 그는 매달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위기는 쓸모없음의 감정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일을 그만둔다는 건 단지 수입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는 경험이다. 이 감정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던 이민 1세대에게 더욱 큰 상실로 다가온다. 오랜 시간 남을 위해 일하며 자신을 증명해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성진 씨도 처음 몇 달간은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텼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깊어졌다. 그럼 그를 일으켜 세운 건 한 노인의 한마디였다. 여기선 명함보다 손이 귀해요. 사회적 지위나 학력보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손이 더 가치 있다는 말이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다시 자신이 가진 기술과 지식을 일이 아닌 도움의 형태로 쓰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의 문서 작성이나 간단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며 그는 다시 사회적 존재로 복귀했다. 그가 찾은 건 돈이 아니라 쓸모의 회복이었다. 이 변화는 많은 역이민 은퇴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귀국 후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자신이 가진 자원을 공동체에 나누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 자원이 돈이든 경험이든 기술이든 나눔을 통해 관계를 회복한다. 둘째, 과거의 위치를 버리고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인다. 미국에서 변호사였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변호사로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작은 사회를 만든다. 그것은 마을회관일 수도 교회나 봉사단체일 수도 있다. 이 작은 연결이 결국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만든다. 또한 역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정서적 충돌의 시간을 예상하는 것이다. 고향이 반갑지 않게 느껴지는 기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선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야 한다. 고향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이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천천히 새로운 리듬을 찾아야 한다. 정착의 핵심은 적응이 아니라 재정이다. 익숙한 공간 속에서 낯선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을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역이민자는 늘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매년 7,000명 이상이 해외에서 귀국하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연금 연계, 세금 조정, 의료보험 인정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고 귀국 후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이들이 가진 해외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진다. 결국 이들은 개인의 노력에 의존해 적응해야 하는데 그것이 실패하면 다시 역이민 후 재이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놓치고 있는 인적 자원의 손실이기도 하다. 은퇴 후의 삶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의 다른 이름이다. 시간의 주인이 되었다는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성진 씨가 마을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다시 웃음을 되찾은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자신이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은 결국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유지된다. 그 관계가 사회적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정체성을 다시 세운다. 결국 역이민은 귀향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여정이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이름으로 불려왔다. 학생, 직장인, 부모, 전문가.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모든 이름이 사라진다. 남는 건 오직 나 자신이다. 그때 비로소 묻게 된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김성진 씨는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한다. 나는 뉴욕 변호사가 아니라 전라도 마을 사람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인생의 방향이 바뀐 한 인간의 성숙이 담겨 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삶의 무게중심을 과거에 두지 말고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 두라는 것이다. 돌아간다는 건 과거를 되찾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고향은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쓸모를 회복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결국 은퇴 이후의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불릴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그것이 김성진 씨의 귀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다.